지난주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소방관들,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높은 편이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논의되고 또 관련 법들도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방행정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외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원소방본부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법이 인정하지 않는 기형적인 조직이라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현 상황과 문제점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 본부인 듯 본부 아닌 창원소방본부입니다. 예, 이 노래 아시죠? 아, 잘하시네요. 이 위원장님 눈 피하시는데요. 아세요? 이 노래? 모릅니다. 예. 교수님은 아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보다 딱 들어봐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쭉 들어보시면 본부인 듯 본부 아닌 본부 같은 곳이 지금 창원소방본부인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지금 기형적인 구조라는 거죠? 일단 그 창원소방본부가 어떻게 출범했는지부터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예. 원래 소방본부는 중앙본부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방본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방소방본부는 그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강력자치단체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그 소방본부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그 창원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원시가 2010년도에 통합이 되었잖아요. 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이제 100만이 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기초자치단체지 규모급은 이제 강력시급하고 그렇죠. 거의 맞먹다 보니까 그래서 통합 특례 일환으로 2012년도에 그 창원시에게 소방본부가 이제 설치가 되었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창원소방본부는 그래서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MB 정권 때 이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전은 뒷전인 정치적 산물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 7년 넘어서 이제 8년이 다 돼가는데 원래 시범 사업이라는 건 해보고 아님 말고 잘 되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요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가 통폐합을 하면서 마찬가지 통합을 하면서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특별히 이제 인센티브로 통폐합하라는데 잘 협조를 하고 하니 창원시에게는 이런 특혜를 주겠다라고 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 이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많거든요. 경기도 가면 많아요. 그런데 예. 그런 데는 안 주고 창원시만 특별히 부치게 딱 넣어가지고 시범 케이스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소방 관련 법령은 소방기본법이라는 법이 제일 기초가 되는 법령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기본법은 전혀 손을 안 댄 거예요. 아무 손을 대지 않고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 혹은 뭐 특별자치도 이런 데에서만 둘 수 있는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원시는 여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소방기본법을 그 당시에 같이 개정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때까지 개정을 안 하고 방치해두고 있다 보니 창원소방본부는 사실은 소방본부에 가장 근접한 기본이 되는 법령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시설이 되어버렸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근거를 갖는 그런 조직이 돼버린 거죠. 뭐 다른 광역자치단체급이랑 달라서 뭐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창원소방본부는? 네, 소방기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조직과 인정하지 않는 기관장이니까 네. 거기서 당연히 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소방기본법에는 이제 소방지휘권을 가지는 주체가 시도지사나 시도소방본부장으로 돼 있는데 예. 기초자치본부장은 없거든요. 또 기초자치단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원시장도 아무런 지휘권이 없고 본부장도 지휘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창원시보다 인구 적은 뭐 제주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제주는 특별자치도고 세종은 특별자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보다 인구는 훨씬 적지만 독립된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독립된 권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소방청에서 이거는 좀 웃지 못할 일인데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를 소집하잖아요. 그러면 창원 소방본부장은 참석을 못 한답니다. 회의 소집하는데 통지를 안 한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본부장은 안 하고 싶겠네요. 그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소방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낼 때도 당연히 본부면 본부로 바로 공문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경남도 본부로 줄 뿐이고 경남도 본부가 공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정적으로도 창원소방본부는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 소방안전교육체가 그렇게 차별이 되는데 2019년도 예. 경우에 이래 살펴보니까 창원시가 39억 3,100만 원입니다. 반면에 인구수가 비슷한 울산 같은 경우에는 165억
예, 7,700만 원. 대전 같은 경우도 174억 정도 됩니다. 창원보다 인구나 소방서가 훨씬 적은 세종시 같은 경우가 53억 4,100만 원으로 오히려 창원보다 더 예산이 많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181억 3,100만 원인데 이 창원시가 내려온 이것도 창원시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경남도 소방본부로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경남도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소방에 관련된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태고요. 또 창원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소방 예산도 문제지만은 이 본부 청사도 그동안에 진해 소방서를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올 2월에 독립청사를 마련하게 됐거든요. 그런 형태로 소방본부이면서도 본부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까 회의도 참석 못하고 예산도 도를 거쳐서 오고 또 여기보다 소방서가 훨씬 적은 곳에 비해서도 예산을 더 적게 받고는 그런 형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이제 소방본부는 의무 소방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의무 소방대가 뭐냐면 이제 그 군복무 대신에 소방 복무를 하는 곳이 예. 의무 소방대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의견과 그 같은 곳이라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제 그 소방 공무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의무 소방대가 있으면 이 소방본부가 그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큰 그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창원 소방본부만큼은 의무 소방대가 없습니다. 또 이 창원 소방본부가 그 경남 소방본부와 분리돼 가지고 독립된 형태로 지금 출범을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계속 종속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컨대 이제 대형 그 재난 시에 긴급구조통제단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이 긴급구조통제단이 창원시 긴급구조통제단은 경남소방본부의 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아야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창원시 내 그 대형 복합 그 건물에서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남소방본부의 그 보고가 누락돼 가지고 초기 대응을 못한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그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뭐 이슈가 되고 이게 이제 뭐 가시화되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청은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의 어떤 국가직 전환에 대비한 그 정원을 정할 때 그 창원소방본부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경남소방본부와 연계해가지고 정해버렸어요.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창원 소방본부도 손해 보는 거고 경남 소방본부도 손해 보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이걸 몇 년째 이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창원의 이 소방 공무원들 만나면서 정말 저는 막 화가 많이 났어요. 진짜로 막 정말 정부가 이럴 수 있느냐.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기존에 이거 마찬가지 통합되면서 뭔가 개선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마산의 저 오동동 창동의 경우에는요. 119 안전센터의 사무실이 옥탑방입니다. 건물 위에다가 옥탑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소방차가 안 들어가고 소방차 뒤를 잘랐습니다. 주차 시설에 맞게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그 창원 소방본부의 비정상적인 구조 때문에 실제 소방관들이 업무상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비정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지금 하나로 합쳐져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난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복잡화되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본부들은 엄청 그 조직 강화 그리고 외적 확대를 기치를 걸고 많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본부는 그때 당시에 그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하고 소방청에 그 법적 권한과 조직 그 구조 개선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그게 잘 이행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다른 시도본부와 뭐 좀 다른 구조, 그 같은 구조만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어쩌면 업무량을 할 수 있는 직원들도 적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과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까지 생각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부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본격적으로 다른 시도본부와 동일한 소방본부 기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혹은 혜택 그리고 어떤 사기 복지 차원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산 창원 진해 그 관할 구역에 대한 대형화재 취약 대상이라든가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사고 위험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파악률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본부하고 상황실 간 이 유기적인 협조가 되려면 일단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 한 건물에 위치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는 따로따로 이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분리 배치되어 있어갖고 본부장님은 저희 진해 풍호동 신청사에 계시고 119 종합상황실은 의창구 창원소방서에 있고 본부 일부 과는 또 진해 대흥동, 구호 진해소방서에 이렇게 분리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 조직의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창원시의 소방관들이 1인당 당당하는 인구수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어떤 얘기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안해지고 내가 만약에 비상 상황이 생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 어떤 얘기보다 좀 제 얘기 같고 저와 직결된 얘기로 그렇죠. 느껴지네요. 네. 소방관 한 명당 인구수가 전국 3위라는 거잖아요. 예. 전국 평균보다 1인당 300명을 더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를 했는데요. 이 이제 검사 인원 대비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소방관 이 비율이 전국에서 1위예요. 그 검사하신 분들 중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무려 10.9%입니다.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전국 평균이 5.6%인 거에 비하면 2배 정도 수치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소방관들의 피로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그냥 시민들의 소방 안전 서비스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창원 시민들은 소방 안전 서비스가 지금 열악하다라고 바로 해석해도 되는 문제 같고요. 창원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일의 상실감, 자괴감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극복시켜 주는 게 나는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다에 화재 나서 그 배 타고 불 끌어 갔다가 마창다구에서 사람이 떨어져 갖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사람을 건지러 갔어요. 이 정도로 엄청난 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게 창원 소방 공무원입니다. 이게 통계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가 창원의 소방 공무원들 대배를 주는지 정말 진정성 있게 창원의 소방 공무원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는 게 모든 처우 개선보다도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이게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럼 왜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법을 좀 정비를 해주던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동안 개선 움직임은 없었나요? 창원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예. 이 소방기본법 이게 대한 개정안 발의도 했고 예. 계속 해왔는데 이것이 계속 부결이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박은서 의원이 지적도 했고 이랬는데 소방방재청 이야기나 행안부 이야기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것을 제기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잘 알다시피 창원시 같은 경우는 다른 이 지자체와 다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폐합 정책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소방법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이거 행안부에서 방재청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뭐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처음부터 본부를 왜 만들어줍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계속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창원시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아까 제주도나 세종시도 지금 광역시처럼 독립적인 소방사무로 보고 있는데 계속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는 것은 저는 뭐 정부나 정치권에서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뭐 안 보이고요. 지난 7월달에 이제 도내 이주영 의원하고 박한수 의원이 창원 소방본부의 정상을 위해서 네. 그 행안부 차관하고 소방방재청장을 만나서 이제 그 간담회를 가졌는데 뭐. 똑같이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해서 뭐 하고 있고 또 이번 그 행안위 국감에서도 계속해서 창원 소방본부의 어떤 정상을 위해서 질타를 했는데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되풀이 하고 있냐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소방방재청에서 창원 소방 그 본부의 정상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제도부터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현재 소방 관련법에는 각종 행위 주체가 그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광역소방본부장에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창원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뭐 이 이제 소방방재청에서는 세부 법령이 정비가 되어야만이 예.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법령 그 정비를 위해서는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소방본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자기 식구 그다음에 자기 직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국회에 가서 업소하고 호소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가가지고 법안 발의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솔직히 뭐 손 놨고 있으니까 이게 뭐 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창원 소방본부 조직은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히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그 창원 소방본부의 직자에 좀 나서야 된다고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산무가 강력산무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이제는 뭐 접근하는 게 좀 무리가 따르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 말고 진짜 현실에 맞게끔 예. 그 창원 소방본부의 직자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본 방재청인 청장이 자기 식구, 자기 부하 직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챙겨가 나서가지고 해줘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요. 행평 문제를 운운하면서 법령 정비를 해야 된다거나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던 발언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방재청장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벗어야 됩니다. 옷 벗어야 됩니다. 오늘도 또 한 명 못 봤습니까? 예. 오늘도 벗어야 됩니다. 예. 지방분권법하고 소방기본법이 서로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두 개 중에 하나를 바꿔야 돼요. 그럼 뭐 본부를 그냥 포기를 하든지 본부를 네. 계속 갈 거면 소방기본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이슈가 된 게 그 이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 관련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요 관련 법안이 소방기본법을 포함한 이제 그 외에 5개 법, 총 6개 법령이 하나로 이제 패키지로 올라갔는데 예, 예.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창원 소방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고 관련 법령이 계속 이제 발의가 되고 있었더라면 이번에 이 소방 국가직 전환이지만 소방 기본법을 개정을 하면서 창원 소방본부 문제를 같이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국가직 전환이라는 이슈에 묻혀가지고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창원 소방본부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행안위에서 이제 국가직 전환을 하는 이 법이 이번에 뭐 본회의까지 통과가 된다면 소방기본법이 한번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직후에 다시 창원 소방 문제만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개정안이 올라가서 또 통과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직 전환에 다들 열광을 하지만 이제 창원 소방본부 이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더 요원해 주는 거나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낙심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 그 행안부 장관 뭐 핑퐁 치고 또 국회의원 핑퐁 치고 또 그 소방청장 핑퐁 치고 이러지 핑퐁 치다가 아마 20대 국회는 창원 소방본부가 독립적 기능으로서 본부를 못할 거로 봅니다. 되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예.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유일한 길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유일한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강력하게 안 되면 훈령으로 이것을 했을 때 소방 공무원들이 그런 힘도 얻을 것이 국가적으로 어차피 국가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힘을 예. 얻을 것이고 창원 소방본부가 정말 독립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러면 그냥 창원본부 해체하고 시범사업 이제 그만하고 경남본부랑 다시 통합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계속 이야기를 지금 거듭하고 있지만은 답이 안 오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부법령 정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예. 또 특히 이 소방 업무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그런 지휘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한 가족 아래에 두 가정 운영 체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일선 현장에서는 자칫 그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119 상황실을 중보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예산 낭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고 혼선도 일어날 수가 있고 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남본부가 다시 통합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그 경상남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창원시가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죠. 그래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이제 분할이 됐는데 그 마찬가지 통합하는 거 다시 분리하자면 분리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합치자면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요.
이게 경남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인식이 창원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갖고 있는 상실감을 치료해 줄까 이런 관점에서 서 있는 게 아니고 경남 소방본부에서 꼭 가져야 될 어떤 이해득 시일에 근거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경상남도도 지방사무고 창원시도 지방사무입니다. 둘 다 국가사무가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면 둘 다 똑같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창원시, 창원소방본부가 어떻게 자립적으로 독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힘을 더 보태주고 독려해주고 또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은 바로 보내줘야 된다. 예. 이렇게 또 충원도 해주고 이런 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마청진이 다시 분리할 거 아니잖아요. 분리할 거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반드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이고. 근데 지금 입법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시범 실시 이제 그만하자. 이 시범 사업 그동안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라고 해서 창원시에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 평가 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국회에 좀 근거를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입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들으신 것처럼 현재 창원 소방본부의 상황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앞으로의 소방 행정이 시민 생명과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정비돼야 한다는 것이겠죠. 관련 상황 감시자들도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감시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창대교가 개통한 지는 올해로 11년째, 창원 소방본부가 출범한 지는 7년이 넘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감시를 해야 하는 상황, 사실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심과 감시가 도민의 삶을 바꾼다는 확신으로 앞으로도 감시자들은 지역 내 해묵은 과제까지 놓치지 않고 들춰내겠습니다.